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제 어, 옆에 거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옆에 거 기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 한번 보실게요. 저번에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같이 했었었죠? 네. 근데 여기서 더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모드가 아니라 에딧 모드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러면 탭 키를 누르고 그 밑에 있는 걸 쭉 보니까 이런 건 거의 안 써요. 많이 쓰는 게 이제 Extrude Region, 면을 추가를 해야 돼요. 면을 추가를 해야지 오브젝트가 길이가 늘어나든지 모양이 바뀌든지 하겠죠. 근데 지금 이걸 눌렀는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위쪽에 좌측 쪽에 보면은 점으로 선택이 돼 있어요. 근데 점이 늘어나 봐야 뭔 의미가 있을까요? 선이 늘어나 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면이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전 CPU 때문에 그냥 가볍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솔리드로 가볼게요. 그리고 눌렀더니 면을 선택하고 눌렀더니 플러스 표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플러스 표시가 나와 있는데 이걸 눌렀어요. 누르고 이렇게 뺐어요. 어때요? 바로 이렇게 나오죠? 네. 선택된 거에서 바깥쪽으로 당기려고 하는 화살표가 저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부피도 늘고 크기도 달라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선이 늘어나면 아무 의미 없겠죠. 뭐 두께도 없고 종이도 아니고 그렇겠죠. 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점을 선택하고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좀 바늘처럼. 뭐 아무 의미도 없겠죠. 예. 어쨌든 예, 뭐 요런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익스트루드는 이런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우측에 보시면은 익스트루드 리지온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냥 리지온 하면 영역이잖아요. 밖으로 빼는 거예요. 익스잖아요. 인이 아니라.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2라고 단축키 나와 있죠. 맞아요. 저거 2 맞습니다. 단축키 2 눌러보시면 숫자가 아니라 영어로 2예요. 눌러보시면 바로 작동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inset face라고 있어요. inset face라고 있는데 요거는 I예요. I를 눌러보시면 요렇게 이제 되는데, inset face는 요거랑 요거는 먹지 않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딱 요런 기능이에요. inset face를 하고 하면 I 키를 누르면 요렇게 안쪽에 화살표 이런 게 생겨요. 점선 같은 게. 그러면 안쪽으로 더 좁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어디다 쓰냐? 안쪽에 홈이 파여져 있는 것도 쓸 수 있고 튀어나와 있는 것도 쓸 수 있겠죠. 응용해 볼게요. 그러면 inset face로 하고 다음으로는 extrude region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볼게요. 자, 어때요? 바로 모양 나오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inset face라는 거는 요렇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키는 I예요. 다음으로는 베벨이에요. 베벨은 여기서 요거를 누르고, 베벨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90도로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이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처리해 주려고 하는데 이 면을 선택하면 부드럽게 처리가 안 되겠죠. 점도 그렇고 이거를 선택해야지 부드럽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난 더 라운드지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밖에 안 꺾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베벨이라고 검정 색깔 박스 하나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세그먼트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라운드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드 값을 더 늘려주시면 더 완만하게 되고, 좁혀주시면 더 가파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프로필 있죠? 요거를 안쪽으로 넣어주면 저 안쪽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 홈이 파지게 되는 거고요. 바깥쪽으로 하면은 밖으로 그만큼 돌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 이왕 한 김에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 이거는 베벨은 컨트롤이랑 B예요. 컨트롤이랑 B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루프 컷이라고 있어요. 루프 컷은 단축키가 보니까 컨트롤 R이었죠. 컨트롤 R 눌렀더니 이렇게 떴어요. 이거는 스냅이 안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기준점에 잡혀버리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전체 사이즈의 절반, 중간에 넣으면 그 여기랑 여기 사이즈의 절반,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루프 컷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거 보고 insert 루프 컷, 뭐 insert 엣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모델링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은 나이프라고 있어요. 나이프는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 잘라줄 때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잘라줄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폴리 빌드, 이것도 뭐 거의 쓰진 않는데 여기 보면 5개 있죠.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이 점이 5개는 허용이 안 됩니다. 보통 모델링을 쓰려고 하면은 3개는 뭐 게임에서는 많이 쓰죠. 근데 애니메이션, 광고, 영화는 다 사각형이 돼야 되고, 오각형이 나왔을 때 이 나이프 갖다가 한 번 더 쪼개 갖고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밑에 거는 딱히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아둬야 될 부분은 extrude region, 요거, 그 다음에 inset face, 그 다음에 베벨, 그 다음에 루프 컷. 나이프도 거의 안 쓰고, 보통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응용해 가지고 이제 더 멋있는 작업물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만 게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add라고 있었죠. 이걸 여기서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 A를 누르면 바로 요게 뜹니다. 아니, 컨트롤이 아니라 죄송해요. Shift A. 그럼 Shift A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add 해갖고 뜨고, 그 밑에 메쉬라고 있어요. 메쉬에서 플레인. 자, 플레인 이렇게 됐고, 이거를 저는 저쪽으로 밀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큐브 스케일 조금 올려가지고 저쪽으로 밀어 볼게요. 자, 다음번 거 서클. 이건 뭐 거의 쓸 일이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으니 일단은 뺄게요. 그러면 UV 스피어, 요거는 공 그런 느낌이죠. Shift A. ICO 스피어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런 모양 왜 어디서 많이 보이시지 않았냐? 안 왔나요? 말이 뭐 좀 꼬였네요. 예. 서울랜드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막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실린더가 있어요. 요것도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는 콘이 또 있죠. 콘이 있고 그 밑에 토러스 도너츠 모양으로 뭐 요런 것들이 있죠.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요걸 가지고 일단 뭐 정답은 없어요. 자유자재로 해서 옆에 있는 기능 활용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더 응용하셔도 좋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그걸로 이런 걸로 어떤 거를 만들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기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더 꼼꼼하게 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